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기업의 출산 장려 대책 현황과 발전 방향. 아동복지연구 잡지에 게재된 건데 2006년이니까 조금 시간은 지났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의 출산 장려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정 교수님, 두원공과대 아동복지과 전임 강사로 계실 때 쓰신 논문인데요. 요약을 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증 대책을 기업과 관련해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이 출산과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형성된 여러 제도, 문화의 한계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으로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외국과 우리나라 기업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 서구 국가 기업들의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기업의 저출산을 위한 복지 개입 방안에 관한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근로 및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한 킴벌리나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는 취업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근로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저출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취업 문제와 결부하여 기업이 바람직한 근로 및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 경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 경영 등이고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출산을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 면에서 가히 세계적이라 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 및 대책을 기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이 출산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에 형성된 여러 제도 문화의 한계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업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고 각국 기업들의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기업의 복지 개입 방안에 관한 함의를 제시한다는 얘기고요. 연구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해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복지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살펴보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와 외국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관해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이것을 토대로 하여 기업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출산, 본론으로 가서 저출산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및 기업,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통계청이 200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취업률이 49.8, 50%로 주부를 포함한 전체 여성 중 절반 가까이가 일하고 있으며 소득이 늘어난 만큼 가계병도 증대하면서 여성도 일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옴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생애 주기 중 20대 후반, 즉 결혼 직후에는 30대 초반에는 증가하는 반면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초반에는 절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출산과 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5년 가입 여성 1인당 자녀수 1.08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초래했다. 이런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은 노동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도 줄어들어 기업과 전체 사회에 타격을 주고 있다. 둘째, 저출산이란 국가 성장 잠재력의 위축이 우려된다. 저출산 현상은 불가피하게 생산 가능인구 15에서 64세 수의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져 생산성 위축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전국경제연합회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수는
2016년에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현재 근로자 평균 연령은 1980년 28.8세에서 2004년에 37.5세로 8.7배 증가했고, 이중 생산직 여 평균 연령은 41세로 1980년보다 13.9배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4.56%, 2010년대 2.91%, 2040년대 0.74%로 감소 전망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확대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2005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8.1명이 노인 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0년,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도 가입자 수는 감소하면서 수급자 수는 증가해 재정지출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는 기혼 여성의 취업실 텐데요. 기혼 여성의 혼전 및 취업률. 기혼 여성의 혼전 및 현 취업률을 보면 2005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중 젊은 결혼 전에는 비취업 중이었으나 현재 취업 중인 기혼 여성은 전체의 52.2%로 결혼 전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기혼 여성의 결혼 전 취업률은 71.0%, 현 취업률은 50.0%로 그 차이는 20%. 그러니까 결혼 후에 20% 이상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전 취업 중단 시기와 애로사항. 전체적으로 혼전 6개월에서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중단한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혼인 출산과 상관없이 중단한 경우가 있다. 연령별은 24세 이하는 혼전 6개월에서 결혼 후 6개월에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혼전 취업의 중단 시기는 결혼 전후 시기가 가장 높았고, 자녀 출산기 연령층에는 첫째 자녀 출산 전후에는 중단한 비율이 높았다. 현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가사 부담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육아 및 자녀 양육 부담이 22.7%,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이 14.6% 순이었다. 취업 기혼 여성의 직종별로는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은 육아 및 자녀 양육 부담을, 나머지 직종은 가사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기혼 여성의 비취업 이유. 15에서 49세 이하 비취업 기혼 여성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이 거의 50%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비취업은 기혼 여성 연령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인 경우가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의 취업이 부진하고 사회에서 고위직으로 진출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녀 양육 문제로 나타난다. 또 2000년 5월 1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노동부가 2003년과 2004년 출산 휴가 급여 수급자 중 1520명을 표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출산 후 퇴직자 68%가 육아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자,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의 표인데요. 1998년과 2002년을 비교해봤습니다. 15세 여성 인구는 남자 여자 100으로 봤을 때 사회적 편견 관행 28점이, 직업이식 부족 10.0. 그런데 여기 가면 중요한 게 이제 육아 부담이죠. 육아 부담이 갈수록 높아요. 이게 1998년도 29. 거의 30%대인데 2002년이니까 거의 40%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이 육아에 대한 커다란 부담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둔 여성 10명 중 7명은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출산 후 퇴직 사회에 대해서 68.0%가 아이를 키우는데 애로가 있어서 라고 대답했고, 회사의 퇴직 종용 14.2%, 경영학과 9.1%, 눈치가 보여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상같이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육아 문제이다. 아기 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동료들이 불쌍하다고 말할 만큼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안심하고 맡길 보육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보육시설이 있어도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는 먼저 가사 육아를 분담하는 남성을 팔불출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건 뭐 벌써 한 20여 년 전이니까 이런 시각인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즉 인식의 전환을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앞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직장생활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하고 묻는 이런 질문을 여자에게만 하는 것은 애는 여자 혼자 낳아 키운다는 인식이 뿌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평가. 취업 포털 사이트 스카우트는 직장인 15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이 빵점이라는 대답이 32.6%를 차지했고 50점 미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6%에 달해서 합 88.6%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평가를 반영하듯 정부와 직장이 출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자녀를 더 낳게 되냐는 질문에 56%가 안 낳겠다고 답했다. 그 외에는 지원비보다 양육비가 더 들어간다는 의견은 46.7%로 가장 많았고 지원이 너무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죠. 자, 두 번째는 기혼 여성의 취업 실태의 시사점. 시험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 환경과 직장 환경의 변화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가족 환경의 경우 여성의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참여를 위해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했던 가사나 자녀 양육의 비공식적 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가를 요구하며 직장 환경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살펴요 남성의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OECD 차원에서도 남녀의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가제도 실시 등에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내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 이번엔 이제 저출산 문제 기업인데요. 우선제를 확보하고 양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 및 출산과 자녀에게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추진 업무로 부각되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주요 기업들은 1970년부터 근로자 일가족 조화와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들을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실시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근로자 이익 및 가치관이 일중심에서 일과 가정 모두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이직 이유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의 가정 문제도 21.3%에 달했다. 저출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기업에서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첫째, 여성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 형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정부 저출산 대책 중 단축 근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기업 보육시설 설치 의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근로자들 역시 과거 직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간의 변화했다. 둘째, 저출산 문제 극복과 가정 친화적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합한 근로 형태 및 노동시간 유연성 전략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기업 복리후생 관련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첫째, 앞으로 임금 간에 별도로 기업이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추가 제공해야 할 기업 복지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공고 수준에서 실시의 의무로 그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2003년도의 법정 외 복리비는 전년 대비 15.2%, 법정 복리비는 10.1% 상승했으며 전체 후생 복리비에서 국민연금 23.8%, 건강보험 13.1%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 둘째, 기업 복리후생 제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및 근로자의 수요에 맞춰서 제도상의 만족도 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의 의미는 뭐냐?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이란 남녀 근로자가 다양한 근로 정책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훈련 및 기업 문화를 통하여 직장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주도적인 경영 전략을 말한다.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을 통하여 근로자는 임금 인상에 준하는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기업은 영업 실적과 경영 구조가 개선되어 경쟁력이 강화되며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이란 근로자와 가족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3자가 모두 윈윈윈하는 상생 경영을 의미한다. 두 번째,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의 유형은 뭘까? 1. 탄력 근무 제도가 있고요.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지원 제도 EAP,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책 지원과 정부 서비스하는 거고요. 경제적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 복지 제도를 보면 법적 복지에는 퇴직금,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이 있고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이 있고 연월차, 생리, 출산, 직업훈련, 육아휴직, 직장 보육 서비스가 있고요. 법정 외로는 이제 주택 구입에 관련된 융자금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각종 보험, 연금 지원, 교통비, 그다음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자, 세 번째는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의 필요성은 기업의 필요성은 뭐냐면 첫째, 근로자들의 결근율과 이중일이 감소하여서 인력 채용 및 훈련 비용 절감할 수 있고 둘째는 유능한 핵심 인력을 확보 유지될 수가 있고 셋째, 근로자들의 직무 몰입과 생산성이 증진되고 스트레스와 사고율을 예방하며 넷째, 근로자의 소속감과 자부심이 현저히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고객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 필요성은 첫째, 취업률과 잠재 노동력 이용률이 증가되고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가 경제적 강화 셋째, 건강한 삶과 가족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뭐냐면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근로자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가 변화되고 여성의 사진실 증가 및 육아 근로 병행 여성 근로자가 증가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기업 수단이 된다. 기업 외로는 이직 퇴직자가 감소하고 근로력이 향상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 이미지가 향상이 되고 정부정책 수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우리나라와 외국 기업의 출산 장려 지원책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 경영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표사를 보니까 유한 킴벌리가 있고요. 생산직 4조교대제, 주간 4일 근무, 관리직 시차 출근제, 출퇴근제, 영업직 현장 출퇴근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효과는 근로자의 과로 방지로 산업재해 감소가 되고 인건비 증가분을 상쇄하고 가족과의 시간이 증대되고 자기업 시간이 확보된다. 대교, 하나은행, 한국, IBM 같은 경우는 세 개 회사 모두 공동 보육시설 푸르니 어린이집 운영하고 2003년 9월 서초동, 2004년 6월 분당 및 일산에 푸르니 어린이집 개원했고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영아보육 확대, 야간 연장 교육 실시한다. 이건 이제 효과는 맞벌이 근로자의 보육 부담 실질적 감소가 되고 이 세 개 회사 공동 보육시설 설치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벽상그룹은요. 근로자의 배우자 연 1회 종합검진 실시하고 근로자 부모 수술 시 의료비 지원하고 임신 여성 근로자 야근 제한 및 재택근무 형응, 자연유산 사산 등에 대한 30일 요구 부여한다. 효과는 근로자 가족 배려로 예산이 고치되고 여성 근로자의 결근 및 이직률이 감소된다. 한국 IBM은 3개월에서 1년 기간의 재택근무, 1일 근무시간 조정, 그다음에 정기적 파트타임 근로 활용이 가능하여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효과는 육아 가사 시간이 필요한 여성 근로자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아시아나항공은요. 본인 희망시 출산휴가 30일 추가 사용 가능하고 육아직 법정기간 외 추가 1년 사용 가능하고 출산휴가휴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하고 임신 4개월 이전 유산시 10일 4개월 이후 유산시 1개월 유산휴가를 준다 말이죠. 최근 1년간 효과는 출산 여성 근로자의 72.8%가 육아휴직을 이용했고 2005년 현재 기혼 여성이 765명으로 2003년 2배 이상을 증가한다. 인력 부족을 기혼 여성들을 계속 회사에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죠. 도움이 되고 아메리퍼시픽은 2004년 3월 서울 용산에 총 3억 7천만 원 규모의 어린이집
개업 및 매년 1억 원 규모의 운영비 별도 지원 중이며 2000년 7월에도 용인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회사 출근해서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일하고 같이 퇴근하는 거죠. 자, 외국 기업의 출산 장려 지원책 현황. 국외 기업들의 출산 장려라는 다양한 지원책들에 대해서 가족 친화 환경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미국은 이제 포드 자동차는 포드가 만든 회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탄력적인 근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이런 또 보육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에트나 미국 에트나는 탄력근무제, 비공식 재택근무제, 또 보육센터, 상담 이런 것도 있고 코닝사는 78년 20주 부모 휴가, 그다음에 뭐 비공식 재택근무, 공식적 시간제 근무, 자녀 보육 지원, 양성평등, 직원 다양성 고려해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통합 뭐 이런 거 한다는 거고요. 독일의 바스포는 근로자들의 가정이 불행한 상태에서는 기업 경쟁이 높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을 지원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회사도 이익이 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스부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뭐 후지스나 NEC나 NTT, 후지 제락스 등 이런 데서는 이제 원격 근무, 오피스 분산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게 원격 근무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해소에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를 이제 비교해 봤는데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 형태 비교하면 한국의 사례 기업은 출산 장려된 복리후생 제도의 방안, 일가 가장의 조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 모델 개발 및 정착, 다양하고 질 좋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있지만 제도화가 일반화시키는 경영.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라는 발전 방향을 보면 더 이상 결혼해서 출산 양육을 해주는 고리는 누구나 밟고 있는 인생의 행로가 아니다.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된 것처럼 아이를 낳는 일도 당연한 것이 아닌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출산 양육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서 첫째,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대비하고 조직의 20, 30%에 달하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 역량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가정 친화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고 둘째, 기업 복리후생 제도를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복리후생 제도와 생산성 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기업 여건이 적합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산의 양립도 추구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자율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성 인력 활용 제고를 위해서 가정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첫째, 육아 근로를 병행하는 여성 근로자가 늘고 근로자의 가치관도 변하는 만큼 종업원의 근로 환경을 가정 친화적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생산성과 기업 복리 후생의 선순환 구조 정착. 기업 복리 후생 제도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복리 후생 제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 이고요. 세 번째는 기업 여건에 적합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율을 모색해야 된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시간당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 노동 공급의 질이 더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따라 다시 말해서 과거 근로시간 투입과 생산량에 비례하는 저급국가형 근로 형태는 점차 소멸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여건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저출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처우 문제와 결부해 기업이 바람직한 근로 및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출산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지원책을 위한 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출산 장려 발전 방안으로는 먼저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대비하고 여성 근로자의 근무 역량에 배가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출산 가정 친화적 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 복리 후생 제도를 저출산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업 여건에 적합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을 막고 국민의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으로 저출산과 양육 문제를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해소하며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 출산, 가족, 친화적, 문화적 확산, 정책 활성화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고연정 등이 필요하며 이 같은 노력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이어서 성실한 이행을 실천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이 기업의 책임도 크죠. 출산의 문제는 사실 뭐 결혼 당사자들 부부가 일차적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이제 기업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기업이 사실은 결혼하고 출산 휴가 내고 하면은 어떤 근로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유능한 인력을 계속 유입하려면 기혼 여성들의 출산 후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인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기업이 저출산 시대에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사실 기업 계 차원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도 소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 인구 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20년 전 이야기만은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공무원들은 출산휴가 하는 게 쉽지만 기업은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 그 인식 개선도 또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을 읽겠습니다.